쌍유따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결박 어디까지 봤나? 3.60 결박.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고들이여내가 결박된 법과 결박한 법. 그러니까 우리 안한준자일기 볼 때 애착하는 자와 애착받는 자. 왜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비고들이 서로 문법과 뜻이 둘 다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아니라 위사카 존자가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결박된 법, 결박한 법. 거기에서는 법을 설하기를 흰소와 검은소 비유로서 둘이 묶여 있으면 검은소가 묶은 거냐 흰소가 묶은 거냐, 검은 소가 묶은 것도 아니고 흰 소가 묶은 것도 아니다. 묶인 거 그냥 묶인 거다. 전체적으로 근본 경전을 관통하는, 그러면은 누구 탓이다 이거를 붙이는 부분. 유아, 음식을 먹으면은 누가 먹습니까? 온당치 않은 질문이다. 누가 이거 없이 어떻게 보냐, 봤냐로서 본다 함은 그러할진데, 인과법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인과법은 인과법이지만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니까, 누가 그러면은 벌을 받을 것이고 누가 상을 받을 거냐. 그렇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누가를 안 붙이는. 아무튼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비고들이여 내가 결박된 법과 결박한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잘 들어라. 결박된 법은 어떤 것이고 결박한 법은 어떤 것인가? 비고들이여 몸의 형색,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이 결박된 법이다. 오온이 내지는 오취온, 결박된 법이다. 그것에 대한 욕탐, 그것이 결박한 법이다. 모양에 대해서 욕탐 내지는 가래, 그게 결박한 법이다. 이것을 결박된 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결박한 법이라고 한다. 이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3.61 취.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내가 취해진 법과 취한 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다. 몸의 형색부터 색수상행식, 이것이 취해진 법이다. 그것에 대한 욕탐, 그것이 취한 법이다. 3.62 계행. 한때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코티타 존자는 이시파타나 미가다야 녹야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마하코티타 존자는 해질 무렵에 자선에서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 찾아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여, 계행을 갖춘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계행을 갖춘 비구는 계행을 잘 지킨다. 행에 불선업이 없다. 그런데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합니까? 마하코티타 존자여, 계행을 갖춘 비구는 오취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자여,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계행을 갖춘 비구가 이들 오치오는 부상하고 괴롭고 질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화살과 같고 재난이고 암과 같고 타자이고 괴멸하는 것이고 공이고 자아가 아니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수다원과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무상고무아로서 취온을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 그러면 수다원과다. 사리푸타 존자여, 수다원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합니까? 또 마하코티타 존자여, 수다원과를 체득한 비구는 오치오는
쭉 똑같아요. 수다원과 체득한 비구는 오취오늘, 무상, 고, 질병, 종기, 화살, 재난, 암, 타자, 괴멸, 공이고 자아가 아니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다함과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사다함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똑같이 무상고, 무아. 그러면 아나함과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아나함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로 무상고, 무아. 그러면 아라한과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건데 계행을 갖춘 비구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계행을 갖추기 전 비구 이전에, 그럼 출가하기 전에는 무상고무화를 바로 들이미시지는 않죠. 잘 이제 공덕을 말씀하시고 보시와 지게와 쭉 바라미를 말씀하시고 선남자가 출가하는 이유, 목표 이것을 지니고 출가했다, 계행을 받아 지녔다, 그리고 그게 갖추어졌다. 이제 그러면 열반법 무상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자아가 아님, 깨달음의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다 똑같다. 1단계에서는 뭐 요걸 하고 2단계에선 또 그 다음 걸 하고. 마지막 질문. 사리푸타 존자여. 그러니까 1단계 이거 2단계 저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사리푸타 존자여, 아라한과를 체득한 비구는 어떤 법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까? 고띠따 존자여, 아라한과를 체득한 비구는 오치오는 무상하고 괴롭고 질병, 종기, 화살, 재난, 암, 타자, 괴멸, 공이고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고, 존자여, 아라한에게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이미 한 일에 보탤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법을 닦아 자주 익히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의식을 집중하여 알아차리는데, 청념정지 도움이 됩니다. 아라한과도 마찬가지고 무상고, 무아, 그거 말고 뭐가 있냐. 아라한에게는 할 일도 이미 한 일에 보탤 것도 없다. 그렇지만 이들 법을 닦아 자주 익히면, 수습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고 정념 정지에 도움이 되고,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게 있다는 말인데, 그렇고 계속 따지면 3.63 까빠, 기원정사에서 까빠 존자가 세존 찾아와 가지고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이 의식이 있는 몸과 외부의 일체의 외모에 대하여 자기라고 분별하고 나의 것이라고 분별하는 잠재적 경향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깨달아야 이 의식이 있는 몸, 그 다음에 외부의 일체의 외모, 몸이죠. 어쨌든 간에 안으로서든 밖으로서든. 까빠여, 그것이 어떤 것이건 과거 미래 현재 내적 외적 거친 미세한 보잘것없는 것, 빼어난 것, 멀리 또 가까이 있는 11가지 일체의 몸의 형태, 색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여실하게 바른 통찰지로 통찰해야 한다.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통찰지로 통찰빤야해야 된다.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라는 아상이 떨어집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몸에 대해서 나라는 집착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제 몸이 괴롭다. 늙어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병드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몸의 아픔이 점점 있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거 현재 미래로든 아니든 바뀌든 멀든 가깝든 빼어나든 보잘것이 없든 거칠든 미세하든 아니면
분류를 하려고 들면 무한정 계속 이어질 텐데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 몸이든 남자든 여자든 등등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냐 그러면 아니면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보면서 또 무언가는 나라고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잔뿌리가 어딘가에 너가 못 보는 데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아니면은 의식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으로 쥐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있으니까 또 사라지는 건데 그거를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뭐가 있어. 그거 났을 것 같으면 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을 일도 없지. 통찰을 하고 있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 마지막 것. 그것까지 있는 그대로 통찰하냐? 그거를 그러면 최소한 쥐고 있는 걸 너가 아니야. 쥔 줄도 모르고 나는 분명하게 다 내려놨는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제 봤던 도끼자루 이야기. 도끼자루를 쥐고 그러면은 미세하게 닳고 소멸하고 오늘 이만큼 소멸했고 어제 이만큼 소멸했고 그런 거는 원래 모르는 거다. 소멸했을 때 소멸했음을 안다. 중간에 보던 중간인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이제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나다라는 분별과 또 잠재적인 경향까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그것이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이렇게 통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이 의식이 있는 몸 또 외부의 일체의 외모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인 의식인 자기라는 분별 의식, 자의식 그리고 나의 것이라는 분별 의식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이 의식 있는 몸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의 외모에 대해서 잠재적인 의식인 자의식과 또 내 거라는 분별 의식이 없어진다. 3.64 오온이 있을 때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내부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취하고 오온을 집착함으로써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게 된다. 피구들이여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취하고 오온을 집착함으로써 이것은 자아다, 이것은 세계다, 이것은 이후에도 항상 지속하는 영원히 변력하지 않는 법이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이제 한 걸음씩 계속. 피구들이여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취하고 오온을 집착함으로써 내가 없고 내 것이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견해가 생긴다. 있다로서든 또 없다로서든 간에 있다 견해, 없다 견해. 비구들이 오온이 있을 때 오온을 취하고 오온을 집착함으로써 삿된 견해가 생긴다. 오온이 있고 또 그것을 취하고 집착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는 견해 생긴다. 유신견. 또 자아에 대한 억측이 생긴다. 억지, 추측. 자아라는 것 자체가 억측이다. 자기를 점수를 너무 잘 줘서 아만이 높아서 그것만 억측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다 억측이다. 오온을 취하고 집착함으로써 결박에 의존하는 속박이 생긴다. 이렇게 끝났네요. 제22 방금 지금까지 본 게 제22 온품 가운데 온 쌍유따가 끝났어요. 온품에서 그 다음 나다 쌍유따인데
나머지는 뭐 조금씩인 걸로 보여요. 3.65 마라.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라다 노인 이름이죠. 라다 존자가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마라라는 말들을 하는데 마라란 어떤 것입니까? 라다여 몸의 형색이나 수상행식이 있는 곳에는 마라나 살해자나 죽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살해자는 죽이는 자인데 죽이는 자, 죽는 자가 있다. 오온이 있는 곳에 마라는 윤회하는 욕계색계 무색계가 다 마라의 지배 영역이다. 오온의 모양의 영역을 다스리는 거죠. 마라는 살해자가 있고 또 살해당하는 자가 있고 늘 모양 있으면 그러니까 늘 다툼이다. 모양 있으면 그냥 내가 그때그때 역할이 그러면 살해자의 포지션이냐 살해당하는 포지션이냐 이것만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되게 적나라한 말씀인데 라다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와 같이 색수상행식을 마라라고 보고 살해자라고 보고 죽는 자라고 보고 질병, 종기, 화살, 재앙의 실체라고 보도록 하시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바르게 보는 사람이요. 온통 이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천상이라 하더라도 살해자 아니면은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인데 이제 거기서 아등바등 가해자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더 안 하려고 하고 못 벗어난다. 세존이시여 이어서 세존이시여 바르게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사람이다. 뭐가? 오온을 마라라고 보고 살해자라고 보고 또 죽는 자라고 보는 재앙이고 재앙의 실체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바르게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살해자도 안 하고 죽는 자도 안 하고 재앙도 싫고 그러니까 바르게 보는 거겠죠. 부처님께서는 라다여 바르게 보는 목적은 실증을 내는 것이다. 바르게 볼 때 실증 난다. 맛있다. 달콤한 맛이다. 왜? 바르게 보지를 못해서 재난을 보지 못해서 세존이시여 실증 내는 목적은 뭡니까? 실증을 내는 목적은 욕탐을 버리는 것이다. 욕탐을 버리는 목적은 뭡니까? 해탈이다. 해탈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이다. 열반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의 목적은 뭡니까? 라다여 질문의 한계를 파악하지 못한 질문이다. 열반은 청정한 수행의 근거이며 목표이고 완성이다. 열반은 다른 무언가의 목적, 목표, 뭘 위함이냐, 수단이냐. 열반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그거는 질문의 한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열반은 그냥 완성이다. 수단이 아니다. 청정한 수행의 근거이다. 목적과 비슷한 의미인 거고 근거. 청정한 수행을 왜 하냐? 열반을 위해서. 열반은 목표이며 완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열반 이외의 것은 오오는 다 수단이다. 뭔가 튼튼하게 기준점을 구하지만 뭔가 신성시하고 고결하고 우선은 목숨이 제일 삶과 죽음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죠. 그게 한때는 국가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또 그런지 아닌지 여하튼 종교였던 시절도 있을 테고 집안이었던 시절 내지는 문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다 수단이다. 다 방편이다. 임시다. 왜냐하면 무상이니까 지속하지 않으니까. 열반 이외에는 3.66 중생 앞에서 물은 거 지금 마라를 물으면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죠? 지금은 중생을 묻습니다. 라다존자가 세존이시여 중생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중생이 뭡니까? 라다여 또 몸의 형색이나 느낌, 생각, 유의 아니면은 행, 또 분별, 오온에 대하여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즐기는 마음이 있고
가래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면 그로 인해서 그는 중생이라고 불린다. 가래가 있으면 어떠한 모양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욕심 있고 또 즐기면 가래가 있다. 가래가 있으면 또 쭉 그게 중생이다. 비유하면 소년이나 소녀들이 흙집을 짓고 소꿉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 흙집에 대하여 탐심이 있고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애정이 사라지지 않고 애착이 고뇌가 가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소꿉장난 하는데 당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강하든 약하든 간에 그러면 애착이 있다. 가래가 있다. 그들은 그 흙집을 집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두고 자기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소년, 소녀가 흙집에 대해서 탐심이 없고 욕심이 사라지고 애정이 사라지고 돌아서면 그렇죠. 애착이 사라지고 고뇌가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이제 그들은 그 흙집을 손이나 발로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내버린다. 라다여 이와 같이 그대들은 색수상행식 이것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내버리고 가래의 소멸로 나아가도록 하시오. 가래의 소멸이 열반이라오. 이런 말을 보면 오해하기가 쉽죠. 또 뭐 방편으로서 또 이런 방편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숲에서 홀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리를 두는 거고 이런저런 갈애를 일으킬 그러한 오온으로부터 하지만 그게 이제 열반법의 열반의 완성이 아니다. 열반을 이룬 것이 아니다. 3.67 존재로 이끄는 곱비 존재로 이끈다. 유생노사 유 존재의 가래는 왜? 오온에 대한 욕탐으로서 욕탐으로 인해서 라다 존자가 세존께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마라를 묻고 두 번째는 중생을 묻고 세 번째는 세존이시여 존재로 이끄는 곱비와 존재로 이끄는 곱비의 소멸이라고 말하는데 존재로 이끄는 곱비란 어떤 것이고 존재로 이끄는 곱비의 소멸이란 어떤 것입니까? 질문이 그래도 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악마가 뭐지? 여쭤보고 중생을 여쭤보고 존재로 이끄는 곱비 그리고 그 소멸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깨닫습니까? 묻는 거죠. 라다여 색수상행식 여기에 대한 욕탐, 욕심, 탐심, 즐기는 마음, 가래, 방편의 집착, 고집하고 집착하는 마음의 잠재적 경향, 고집하고 집착하는 마음, 집착 이야기할 때 고집을 또 같이 이야기해요. 뭔가 내가 고집 부리면 집착하는 줄 아니야. 이것을 존재로 이끄는 곱비라고 하며 그것의 소멸을 존재로 이끄는 곱비의 소멸이라고 한다. 존재로 이끄는 곱비는 오온에 대한 욕심, 가래, 고집, 집착 이러한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 라다 비구가 마라를 물었을 때는 이걸 열반으로 쭉 이끌어 주시고 부처님께서 문답을 통해서 마라는 오온이 통째로가 마라다. 이걸 바르게 봐야 된다. 왜 바르게 봐야 되는데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면 창문 좀 닫아주십시오. 오온이 통째로 마라다. 이렇게 봐야 돼. 부처님께서 라다 늦게 출가한 라다 비구에게 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왜? 궁금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바르게 봐야 실증을 내니까. 왜 실증 내야 되는데요? 욕탐 버리기 위해서. 왜 욕탐을 버려야 됩니까? 해탈을 위해서. 해탈은 열반을 위해서. 열반은 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질문의 한계를 파악하지 못한 질문이다. 열반을 인과법으로 물으니까 왜를 붙인다 라는 건 중생을 물었을 때는 중생 또 오운이고 중생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설해주시고 존재를 이끄는 고삐 물을 땐 또 오온이 존재로 이끄는 고삐다. 끌려간다. 제24 견해 쌍요따 3.68 바람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취하여 무엇을 집착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바람은 불지 않는다. 강은 흐르지 않는다. 산모는 출산하지 않는다. 해와 달은 뜨거나 지지 않는다. 라는 견해가 생기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집착하면 이런 소리 하냐?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바람은 불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의역을 해보면 강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산모는 출산하지 않는다. 해와 달은 뜨거나 지지 않는다. 해와 달의 뜨고 짐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농사 내지는 기후, 가뭄, 물과 불의 재난 이런 것으로부터 튼튼하다. 이러한 견해가 무엇이 있을 때 이런 견해를 이야기하냐? 산모가 출산하지 않는다. 이 시절을 통해서 짐작을 하자면 그러면은 집안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냐 없냐, 자식 또 다산이 그거 자체가 큰 재산인 시대였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자유롭냐 그렇게 한번 의역을 해보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고 안내자이시고 귀처이십니다. 세존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십시오. 비구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너희는 잘 듣고 생각해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몸의 형색이 있을 때 몸의 형색을 취하여 몸의 형색을 집착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바람은 불지 않는다. 강은 흐르지 않는다. 산모는 출산하지 않는다. 해와 달은 뜨거나 지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생긴다. 몸의 형색에 집착할 때 수상행식에 집착할 때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수상행식 이것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역하는 법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견고하게 서 있는 기둥처럼 바람은 불지 않는다. 강은 흐르지 않는다. 쭉 해와 달 뜨거나 지지 않는다. 이런 견해가 생기겠냐? 생기지 않습니다. 오온을 취하지 않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에 의해 숙고된 것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그러면 보이고 들리고 안이비설신 의주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 탐색 마음에 의해 숙고 이런 것들이 오온 다 오온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지속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찬가지로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무상하고 그리고 변역법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견해에 생기겠냐? 생기지 않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에게 이들 6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면 앞에 요게 지금 오취온의 지속 내지는 안지속 무상이냐 항상이냐 그리고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에 의해 숙고된 거 이게 지금 6개인 건지 여튼 숫자에 어떻게 세든 이게 무상이냐 항상이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며 의혹이 없이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면 통찰하면 그리고 그에게 괴로움에 대한 의혹, 괴로움의 쌓임에 대한 의혹,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의혹,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면 비구들이여 그로 인해서 이러한 거룩한 제자를 물러서지 않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열반의 무상정등각에 이르는 것이 결정된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지금 견해 쌍요따예요. 그 가운데서 바람, 항상함을 지속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이런저런 견해들, 그것이 바람은 불지 않는다, 강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들로 표현을 하신 거죠. 잘 봤습니다. 무상함을, 열반을. 그러니까 직접 깨닫기 전에는 쉽지가 않아요. 지속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 괴로움인데, 아, 오는 온통 괴로움이구나. 온 세상이 다 괴로움이구나. 온통 다 우울하구나. 그러면 수행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선업도 안 짓게 되는, 단견에 빠지게 되는, 의미 없다. 그러니까 늘 선지식을 강조하는 걸 테고, 혼자서 보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의 불교가 60년대 소개가 될 때도 회의주의에 더 치우쳐서 그렇게 이해가 된 것도 그럴 만하겠다 싶기도 하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